외교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견제를 가도록. 반도체가 한국에서 큰 산업이잖아요. 그걸 누리고 가장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한 것 같던데. 저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외교적으로 어떤 해법을 양국 간에 찾기, 지금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베 총리의 심산 흉중에 있는 그 의도 자체가 이거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갖고 있을 의심이 좀 듭니다.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쿄신문 특파원인 나카무라입니다. 한국에 작년에 11월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환입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에서 국제뉴스 담당하고 있고요. 경제 영역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이달 1일이 시작되면서 도쿄발 충격적인 소식이 한국에 긴급 타전됐는데,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폴리이미드라, 포토레지스터라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이제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가장 큰 관건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국가 27개 명단에서 한국을 24일날 일본 당국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진짜로 단행을 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해법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양국 간의 언론이든 국민들이든 모두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처를 단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성격이나 실체가 여전히 좀 모호한 느낌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아베 의도가 경제적인 측면을 겨냥한 그 타깃으로 삼는 것이 지금 목적인가,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사라는 그 역사적인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 등을 중심으로 한 안보 또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느냐, 어느 하나가 이것이 맞다, 지금도 그 분간하기는 어렵고,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나 그런 데 보면은 사안을 집중적으로 해설 또는 분석을 하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외신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단할 것인지 아리송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인은 강제노동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이후로 재법을 안 지켰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 강제노동 소송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냈다고, 그런 의미로 당분간 한국 정부도 기다렸는데 대책을 못 내고, 최근에 낸 대책도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서 그거에 대한 대한 조치로 이번 수출을 규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기에는 강제노동 소송에 관련해서 정규공의 협정을 지켜달라고, 그런 대책이 나와야 이번 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본 정부는 그거 해결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낸다거나 그런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입니다. 그 대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놓고는 저도 외교적으로는 어떤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독립적인 한국의 대법원인 사법부에서 그 당시에 미쓰비시 중공업 그 행동이 불법이다, 형사적으로도 노동법 관련해서 불법이고, 한일 청구권정의 내용은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민사적인 어떤 책임, 그런 것이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배상 판결난 금액의 절반은 한국 정부가 일본 대신에 물어주고 강제지정 배상 판결 그거를 이행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하기는 매우 어렵죠. 한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어떤 정서를 고려할 때 아마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예전에 그 사드 보복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 금지가 하듯이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관광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그 기업들 품목 외에 다른 그 소비재, 여행, 관광 부문 여러 그 부문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는 이제 민족적인 어떤 정서, 감정의 문제가 관여돼서 그것이 경제적인 피해로 양국 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피해 규모가 장기화되고 누적되면 직접 관련되는 기업들의 피해 못지않게 규모가 더 커지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벌써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맥주 회사 사람은 판매량이 줄이고 주문 지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할지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나왔으면 반도체를 일본 기업들도 사고 사용하니까 당연히 일본 기업들에도 피해가 나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양극에 피해가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출 규제로.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괴력이 큰 거는 24일까지 그 의견 수렴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라고 이른바 그거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에 그 일본 전략 물자 그 통제 리스트에 1,100개 정도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면 그게 가장 위협적인 것 같아요. 몇 가를 찍어서 아베 총리가 수출을 금지시켜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이거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입장 바꾸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한국 정부도 WTO 제소나 그런 이야기 꺼내고 있는 상태에서 입장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장기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커질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외교 문제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조치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크다. 책임은 한국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 문재인 정권은 강제 노동 소송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수출 규제는 당연한 일이고 한일 간의 신뢰가 없어진 이상 이런 수출 규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번 조치는 즉시 절회해야 한다.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쿄신문 사설인데요. 여기서는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교 문제는 아무래도 외교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의 일면입니다. 여기서는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가 일본 자유무역에 반하는 보호추이 아닐까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끼치는 거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에도 피해가 커질 거라고 생각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 강제노동 판결 직후에 왔어요. 네,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가면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만 쓰고 있는데요. 좀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본 정부는 장기화로 가는 거를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염두에 지금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국산화나 수입처 다변화를 그동안 못 해온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일본은 소재 부품에서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은 그것을 최종제로 완성해서 생산 판매하는 데서 또 반도체의 경우에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양국 간의 분업 체계 질서가 그렇게 이제 구축이 돼 왔는데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 접근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해법을 모색하면 좀 어떨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양국이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국이 그 한일 관계를 근대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렇게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래서 근대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대화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종일이 그런 기사도 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느낌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런 상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시간 30분이나 걸리네요.